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저희가 요약해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수업해보면서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외인성 반도체, 즉 도핑을 해줬었지게 4족 원소인 실리콘에 5족을 도핑한 N타입과 3족을 도핑한 P타입의 외인성인 반도체에 대해서 도핑 반도체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도너들과 액셉트들의 thermal 이온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너 레벨에서 있던 전자들이 충분히 전도대에 올라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룸 템퍼러처의 온도가 된다고 했고요. 그때가 한 99.6%가 거의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주계가 이온화될 확률과 그죠? 주계가 이온화될 확률, 여기서 전자가 올라갈 확률은 이렇게 되고, 이온화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이거에서 1에서 이거를 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 도핑한 그거에다가 이온화되지 않을 확률, 즉 이 스테이트에 그대로 머물 확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자밴드에서 있을 확률, 있는 개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300도 K인 경우에 실리콘의 경우 도핑을 10의 16성 더 세제곱센티미터를 해줬을 적에 NC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계산을 해보니까 0.41%만 여기에 남아있고 99.6%가 거의 여기로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었다 그랬다. 그럴 적에 어제 이제 제가 유도를 하면서 자 중성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미비하게 했었는데, 그 말은 물체 안에서 전체 도핑한 물체이든 관계없이 전체 온전화의 양은 전체 양전화의 양과 같다. 중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원래, 그죠? 그래서 전체 온전화의 개수가 이거고요, 전체 양전화의 개수가 이렇다고 본다. 그럴 적에 우리는 델타 N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N0 빼기 P0, 실질적인 어떤 전자의 개수라고 볼 적에, 만약에 이 식으로부터 P0를 N0 잘못 썼네요. N0 빼기 델타 N입니다. N0 빼기 델타 N으로 넣으면요, 어저께 저 식을 간단하게 유도를 못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십시다. P0를 N0에다가요 빼기, 그죠? P0를 N0 빼기 델타 N 맞죠? 델타 N이고, 그 다음 mass accelerating 이거로 우리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N0에 P0가 이게 NI 제곱이거든요. 이게 mass accelerating거든요. 그 다음에 이 P0를 여기 대입을 하면은 제가 말로만 아직 설명을 했는데 N0에 빼기 델타 N을 갖고 요거를 여기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NI 제곱이 되죠. 그죠? 이것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N0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N0의 제곱 마이너스 N0에 델타 N 마이너스 NI 제곱, 이것이 제로가 되죠. 그 식이 지금 이 식이 됩니다. 이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집어넣어주고 하면 이 식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근의 공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풀게 되는데요. 근의 공식으로 이 N0를 풀어보면은 2분의 N0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0의 제곱 델타 N이죠? sorry. 그죠? 개수가 델타 N이잖아요. N0에 대한 그러니까 델타 N의 제곱 마이너스 4H니까 플러스 4 N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N0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근사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도식이 이제 이 식인데요, 근사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은 ND를 앞에 얘와 같이 10의 16성만큼 도핑을 해줬을 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실리콘 같은 경우에요. NI가 여기 보면은 나오죠. 여기 있죠? NI가 지금 2 곱하기 2.1 곱하기 10의 19승이잖아요. 2.1 곱하기 그래서 4.6 곱하기 10의 구성 이걸 넣어주니까요. 우리가 NI 대신에 그걸 집어넣어주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정도 도핑을 해주면은 여기에 있던 99.6% 거의 모든 것이 일로 다 올라가니까 그냥 N0는 ND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ND를 사실은 근사적이라고 둬야 되는데 정확하게 같진 않죠. 그럼 10의 16승이 되고요. 그것을 여기 집어넣어주니까 P0는 여기에 NI 제곱 있고 델타 N이 있는 델타 N은 당연히 N0가 되겠죠. 그죠? 델타 N은 N0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N0가 P0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N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P0를 구할 적에 요 식을 이용하면은 NI 제곱 대신에 NI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주고요. 4.6 곱하기 10의 구성을 넣어주고요. 델타 N은 N0를 넣어주니까 우리가 2.1 곱하기 10의 3성 파워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이런 식이 나온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온도에 대한 익스트린직 반도체에서의 그런 어떤 전자의 농도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온도를 천천히 올려준 지에 여기 100도 사이에서는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partial ionization 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여기 빛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겁니다. 여전히 100도가 넘은 이런 온도에서도 extrinsic state라 그러는데 충분히 여기에만 올라간다. 이것이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다고요? 10에 뭐 어느 정도 도핑의 기준에 다르지만은 여기서 올라가는 숫자는 그 많아봤자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홀이 생기는 개수만큼만 여기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익스트린직이라고 그러고요. 한 400도나 500도 K가 넘어가면요 여기서는 더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 올라가기 시작한다. 왜? 이 정도의 thermal 에너지가 여기서 있는 전자를 여기로 옮겨주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intrinsic 그러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했는데 웨인성 반도체에 있어서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페르미 준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웨인성 반도체에서의 페르미 에너지는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 여기서부터 거의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온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은요 밸런스 밴드와 선닥실 밴드 에너지의 거의 중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약간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전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페르미 준위도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농도 N0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것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N0가 ND하고 같고 P타입에서는 홀이 되겠다. 그죠? 이게 P0가 되겠다. 그죠? 그럼 P0 같으면 P0가 NA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그 스케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거의 직선 상태로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D를 도핑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P타입에서는요 전자가 지금 여기 많이 올라가기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이쪽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P타입의 페르미 에너지는요, 도핑을 많이 해주면은 점점 가서 E의 액셉트 레벨에 가까워진다. 이쪽으로 가까워져요. 전자가 여기 많이 쌓이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한 고유가 아닌 그리고 외인성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반도체에서는 불순물을 주입해가지고 N이 P보다 굉장히 크게 하거나 P가 N보다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러한 N타입이나 P타입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성 반도체에서 인트레인지가 한 경우는 모두 실리콘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가 지금 한 4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족인 실리콘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N 도핑 되면 여기에 지금 전자 한 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여기 전자 한 개도 있죠. 그래서 5족인 포스페이트나 어떤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질소나 이런 걸 넣어줬다. 그러면은 5족에 있는 놈이 그러니까 체외곽이 5개 되다 보니까 한 개의 전자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한 개의 전자로 이 양성자로 물질에 8개의 전자들이 있는데 나머지 한 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공은 없죠. 전공은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만 엑스트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요, 3족인 보론이나 알루미늄이나 갈륨 인듐 같은 걸 넣어주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한 개가 비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서 전자가 여기로 한 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자가 한 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홀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자유전자는 없는 겁니다. 자유전자는 없는데 그냥 홀이 한 개 생긴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올라가는 에너지를 약간 받아서 여기서 이 스테이트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impurity state에 대해서 이제 도너나 accept를 넣어줬을 적에 주계와 전공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우선 주계 같은 경우는 금방 보셨듯이 있잖아요. 금방 보셨듯이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영역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그때 에너지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전자와 주계의 원자핵은 수소 원자와 유사하다. 그렇죠?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적에 그러나 차이는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한 개 있는 건데 이 전자는요. 이 전도 전자는 그 물질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 질량이라는 게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력의 차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스크리닝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원자나 분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적에 수소 원자 모델하고는 비슷하게 적용했을 적에 우리가 에너지와 어떤 복체 안에서의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그럴 적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n제곱 이거는 이 n은 전자의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주 양자수라고 그랬습니다. 양자수에 있어서 퀀텀 넘버에서 n, l, 그 다음에 ml, ms 4개가 있는데 그때 에너지를 결정해주는 주 양자수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호의 반경이라고 했고요. 그럴 적에 각각의 값들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나 고체 안에 있는 이러한 전도 전자는 이펙티브한 그런 에너지를 볼 적에는 우리가 이 텀을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량이 다르다 그랬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팩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경도 우리가 그 질량 팩터와 이거는 유효 질량이고요. 이거는 실제 전자의 질량이죠. 그 다음에 유전상수 그러니까 유전율의 비율을 말합니다. 진공에 대한 고체의 그 유전상수를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유전상수가 당연히 1보다 크고요. 이거는 근데 1보다 작을 확률이 높은데요. 1보다 큰 확률이 높죠.
어쨌든 근데 보호의 방향보다는 크다는 것을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이 그림은 제가 벌써 여기 그려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요 억셉트 레벨의 에너지 준위와 요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준위는 굉장히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의. 이것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올라가기 쉽고 여기서는 전자가 일로 올라가기가 쉬운, 굉장히 전공을 만들기가 쉬운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 그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밴드 갭에 비해서는 뭐 4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들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도너 레벨에 있는 것들이 전자가 올라가기 엄청나게 쉽고요. 그 다음에 억셉트 레벨로 전자가 가주는 것이 굉장히 쉽다. 전공이 만들어지기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제 17장에서는 책에 다 나와 있는 게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우리가 17장에 뭘 배웠느냐? 전공은 중요하다. 전공은 여기 있는 전공은요. 외인성 반도체가 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공은 항상 가전자대에만 있다. 그 다음 전도전자는 항상 전도대에만 있어야 된다. 전도대. 그래서 전도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공은요. 양의 유효질량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던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전자가 있던 상태에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양전하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양전하를요, 우리가 양전한가를 홀 계수 측정을 해보면은 전하 운반자가 양의 운반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 계수를 측정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의 특성을 측정을 할 적에 N 타입도 있고 P 타입도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인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홀 이펙트를, 홀 효과를 측정해 보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 근데 그 다음에요, 전자의 유효질량은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간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봤는데 이 공률이 여기서의 이 이차함수의 공률의 유효질량에 결정하는데 그 공률에 의해서 유효질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전공에서는 이 밸런스 밴드의 이 공률, 밸런스 밴드의 이 공률을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률이 커지냐에 따라서 이 공률이 사실은 이게 공률이 큰 거고 이게 공률이 작은 거거든요. 이 공률이 크면은 유효질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공률이 작으면은요 유효질량이 큰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오케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드루드 이론에서도 우리가 전하의 이동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뮤는 전자의 이 뮤는 정의가 되기를 뮤는 2의 V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2분의 뮤가 V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V는 뮤2죠. 이동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V는 뮤2가 됩니다. 전지장을 걸어뒀을 적에 얼마만큼 전하가 움직이는가를 나타내주는 정도인데, 당연히 이 타우에 per m star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동도가 이제 크려면은 당연히 운반자의 질량은 작아야 될 것이고요. 가벼워야지 잘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우라는 것은 한번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할 때까지 시간인데, 그래서 그 충돌 완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 부딪히고 가는 것이니까 이동도가 높을 거다. 그래서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이 드루드 이론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3자인가요? 거기에서 드루드 이론에서도 4자인가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설명이 드렸는데, 즉 저온에서 우리가 룸템에서도 굉장히 저온이죠, 그죠? KBT가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KBT가 이 터멀 에너지잖아요. 굉장히 작다. E 마이너스 뮤라든지 이런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느냐면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인데 요 1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페르미 디락 통계인데요. 요 1이 있는 경우를 페르미 디락이라고 그러는데 KBT가 굉장히 E-μ보다 작은 E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작다고요? 성원에서는 보통 40분의 1 일렉트론 볼트라. 근데 이거는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물질에 있어서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보다 한 얼마나 클까요? 한 30배 큰 것 같아요. 20 몇 배는. 20 몇 배는 큰데 여기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1을 무시하니까 요거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전도대의 그거고요. 이게 가전자대의 이 공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 M 스타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은 K로 요 에너지를 두 번 미분해 주면요 M 스타분의 1이 나와요. 당연하죠. 이게 K잖아요. K로 2를 두 번 미분해 주면 M 스타분의 1이 나오죠. 물론 H바 제곱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역으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펙티브 매스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이펙티브 매스라는 것이 M 스타분의 1이 요 에너지를 K 제곱으로 미분한 것의 역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률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왜 있는 거지? 공률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운반자의 어떤 유효 분량이 정해집니다.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여기 그래서 저온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아닌 경우 이런 말입니다. 볼츠만 통계는 페르미 통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근사가 된다. 그 다음에 전자나 전공은요 열적으로 들뜨거나 도핑을 하는 경우에 개에 추가될 수 있죠. 여기서 가든지 온도가 가면은 된다. 그럼 물질에 될 수 있으면서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도핑을 해주면 물질의 광학적이나 전기적인 특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을 어떤 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광학적인 특성을 본다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Al2O3인데요. 거기에 크롬이나 망간을 집어넣으면 보석이 되잖아요. 그죠? 사파이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루비라든지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성질이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이 N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도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N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전기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핑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N타입, P타입 이래가지고 많이 쓰이면서 LED도 만들고 그죠? 태양전지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질량작용 법칙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한번 알아두면 좋은데요. 그건 반도체 책에 다 유도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앰피어의 곱이 질량작용 법칙을 보면 이건데요. 앰피어의 곱이 지금 도핑량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도핑량과는 무관하죠. 여기에 보면은 N0나 P0가 아니면 ND가 떴고 NA가 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온도 여기 T와 여기 T가 있다는 온도에는 굉장히 예민하다. 그 다음에요 유효 질량이라는 것에 요 유효 질량과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밴드갭 에너지 요 EG하고 관계가 있다. 물질에. 그래서 우리가 밴섹션 로우를 보면은 이 앰피어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N0도 구하고
N0도 구하고 P0도 구했는데요. 그것을 이용할 때 보면은 그 곱은 항상 요 온도와 그 다음 매스, 그래서 매스 액션로인데 이 유효질량과 밴드계 요거에 관계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가지고 다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대충 보니까 9장까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그 다음에 12장, 13, 16, 17 이렇게 5장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요 그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요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중에요 여러분 아마 그 카톡방에 예상 문제를 한번 추려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개념을 다 정리해 놔야 되지만 시험 주간이 지금 한 2주 남았는데요. 한 2주 동안에는 컴팩트하게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개념이나 문제들을 또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지금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17장까지 오늘 배우셨는데 제가 다시 이제 10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내용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면 좋을까 요점 정리를 보면서 그리고 예상 문제들도 이렇게 내드리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좀 뽑아가지고 뭐 이제 10문제 정도를 낼 건데 그죠? 예상 문제를 15문제에서 한 20문제 그 사이 정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스페시피한 분야, 특정한 분야에 아니면 중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요. 십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다이아토믹 이제 4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디멘전에 있어서 원디멘전을 했는데 모노아토믹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노아토믹에 대해서 고체의 지금 격자의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모노아토믹 체인에 대해서 이제 그 진동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질량이 다르고 물질이 다른 다이아토믹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NaCl인데 그거를 원디멘전에서 본다는 거죠. 그죠? 사실 원디멘전을 한 그람 그 물질은 사실 없죠. 그건 라인인데 그 라인의 두께가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디멘전이라는 물질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체인이나 구조 안에 존재하는 바이브레이션, 격자 진동이라는 것을 우선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디멘전을 먼저 합니다. 이에 앞서 9장에서는 그보다 간단한 모노아토믹에 대해서 했죠.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자 사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M1과 M2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걸 생각했었고요. 이때는 우리가 단이나 칸을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즉 하나의 인터랙션 여기 스프링과 이 좀 옅은 보라색과 짙은 회색 요것을 한 세트로 보는 그래서 단이나 칸을 저렇게 정의해주고 1차원의 모노아토믹 그 앞에 9장에서 했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베이시스를 우리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요 이것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A인데 그래서 Rn 그것들이 있는 위치들을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다른 게 나오죠. 그죠? 그 안에서 요 중심 안에서 정의를 해줬는데 각각의
이러한 원자들이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별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40분의 요점을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할지게, 왜냐면 이거의 박스의 지금 중심이라고 볼지게 40분의 3a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20분의 7a가 요거라고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사실 보는 게 진동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죠? 이거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중요한데요. 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게 우리가 정규 모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 간에 어떤 그 원자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이 변이를 말하는데요. 변이들은 이렇게 파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진동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은 노멀 모드가 앞에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런 행렬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간단하게 비해서 이러한 행렬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날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연립 방정식이 되죠. 연립 방정식. 그러다 보니까 이 연립 방정식을 ax, ay, 그러니까 진동의 진폭이죠, 그죠? 그것들의 행렬식으로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풀면 요게 돼요. 요것을 행렬식의 곱을 풀면은 요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x, ay가 non-trivial한 해, 그러니까 영영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다.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제로가 돼야 된다. 특성 방정식 이게. 그래서 그걸 풀어보니까 오메가에 대한 이러한 정교한 해가 나오더라. 오메가는 진동의 격자 진동의 진동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k 이꼴 제로가 되는데 제로가 되는 어카스틱한 그런 모드가 있고요. 그거는 요 부호에서 마이너스가 있다. 당연히 플러스가 위에 있겠죠, 그죠? 옵티컬은 위에 있다. 왜 옵티컬이라느냐? 광자처럼 진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카스틱이라는 것은 소리처럼, 소리는 종파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격자 진동이 이제 1차원이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3차원으로 볼 적에는 종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동하고 진행 방향이 일정한 걸, 같은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카스틱, 옵티컬이라는 것은 빛과 같이 진동하는 거하고요, 진행하는 거하고 수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2차원에, 지금 1차원에서 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두 개가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우리가 모드를 알 수가 있는, 정규 모드를 알 수 있는데 하나의 K에 대해서 두 개의 진동수가 나오죠. 지금은 하나의 K에 대해서 진동수가 한 개, 두 개가 있잖아요. 이 하나의 K에 대해서 진동수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K에 대해서 한 개 있다면은 2N개의 모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K에 대해서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단이나 칸에 이제 만약에 M개의 원자가 있다면은 하나의 K에 대해서요. 카스팅 모드는 3개가 되고요. 카스팅 모드는 그 다음에 옵티컬 모드는 3D 벤젤이니까 3개가 되는데 전체는 3M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3M-1개가. 그러니까 이건 3차원에서 진행할 때다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계속 넘어가는데요. 어떠한 모드가 카스팅 모드가 되는가. 그 다음에 K 꼴 제로 근처에서 원자 연동이죠, 그 말은 요 근처다. 카스팅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K2가 1.5 K1이 그러한 경우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프링 상수에서 보다시피 얘하고 얘의 스프링이 지금 다른 건데 당연히 다르죠, 그죠?
그럴 적에 어떠한 B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드들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카파라고 읽어야 되죠. 저 K하고는 또 다르니까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멀 모드의 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다면은 시험에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장에도 보면요. 제가 10장에 1번을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연속 문제 1번을. 그것이 1차원 이원자 사슬의 정규 무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일 쉬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데 수식적으로 푸는 거는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오메가라는 걸 계산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2차 방정식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플러스가 옵티컬 모드가 되고요. 마이너스 아래쪽에 있는 게 오메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어카스틱 모드가 되는데 당연히 K가 변함에 따라서 오메가가 변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 분산 관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 V 사운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카스틱이기 때문에 여기 사운드란 말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M 프라임이 EM이 되면은 EM이 될 때와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분모에 있어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모션을 한번 보니까는 이렇게 카스팅 모드를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M과 M 지금은 이제 M이 같다고 두고 하는 건데요. M1M2가 아니라 그때 이제 옵티컬 모드는 1차원에서 어떻게 된다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보고 여기는 더 늘어나고 여기는 줄고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 뭐 어떻게 하는데요? 카스팅 모드는 오메가 제로인데 AX하고 AY가 이렇게 되더라. 옵티컬 모드를 계산해 보니까는 AX하고 AY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X하고 AY가 같이 가야 되죠. 이게 AX고 이게 AY잖아요. 이게 AX고 이게 AY죠.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다르죠. 마이너스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릴리안 존을 우리는 설명을 했다. 브릴리안 존하고 여러분 위너 사이트 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위너 사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뒤에 또 공부하지만은 C 공간이고요. 브릴리안 존은 K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절 격자의 공간이다. 그 다음에 해절의 공간이고요. 위그너 사이트 공간은 실격자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적에 이제 이 하나의 K A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로 다 이렇게 그려놓은 그거를 reduced John scheme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펼쳐가지고요. K 이거 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은 펼쳐놓은 거를 우리가 extended John sche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xtended John 보면은요. K 포인트당 한 개의 여기도 한 개의 포너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first라고 그러고 이거 second라고 그러고요. third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와 이거 사이에 그 갭을 에너지 이 y축이 지금 에너지잖아요. 그죠? 오메가니까 그 갭을 우리가 밴드갭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진동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M1하고 K2와 K1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없어서 한 개씩 이렇게 그냥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그 모드의 그래프로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앞에 그 구장처럼 되는 거죠. 구장처럼.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간단요하게 보면요. 단위낙하는 결정을 구성하는 반복 모티프다. 그게 단위낙한. 그것이 베이시스. 그래 기전은요. 기준격자에 대해 단위낙한을 표현한다.
기저라는 것은 베이시스라는 것은 기준 격자에 대해 단위 낙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격자 상수라는 것은요 단위 낙한의 크기다. 격자 상수 여기로 치면 A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단위 낙한당 n 개의 원자가 있다면요 아까 전에 우리는 지금 두 개를 했잖아요, 그죠? 각각의 파수 벡터 k에 대해서 n 개의 정규 모드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의 카스틱과 한 개의 옵티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소리 모드, 카스틱 모드라고 그러고 이제 두 개인 경우니까 우리는 또 하나였는데 세 개인 경우라면은 두 개가 과학적 모드가 있다. 그 다음에 금방 설명드렸듯이 a분의 파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 사이를 우리가 축약경이라고 reduced zone scheme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한 거를 하나 이상의 분류 영역을 펼쳐보인 거를 extended. 그래서 extended zone scheme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원자 사설. 지금 우리가 10장에서는 이원자 그러니까 다이아토믹 체인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단위 낙한에 있는 두 원자가 같아지면 즉 M1과 M2가 같아지면은 새로운 단위 낙한은 이전 단위 낙한의 절반이 된다. 그래서 부장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장을 잘 이해한다면 사실 10장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제가 볼 적에 여기에서는 10장의 1번 문제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가 보니까네 A, B, C, D, E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낼 수도 있고 좀 복잡한 거를 빼고 개념을 잘 붙는 것 그런 것들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을 보니까요. 그거는 제가 예상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부장을 잘 이해하면 이건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12장, 13장, 16장, 17장 이 네 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좀 정리를 해보고 중요한 점을 좀 더 강조해 보면서요. 그 다음에 강의는 아마 그것으로 끝을 내고요. 아마 필요하면은요 제가 예상 문제를 이제 내드리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있다.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주 안으로는 예상 문제를 톡방에 올려드릴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뭐 또 풀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동영상도 촬영해서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칠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면을 하는 거는 거의 수업은 대면을 이제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어떤 형태로는 안 할 거고요.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듯이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